미국의 어느 남성 유튜버가 한국, 중국, 일본의 밝은 면 말고 그 반대의 면을 알아보자며 이 세 국가를 비교하는 영상을 몇 개월 전에 제작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네요. 이 남성 유튜버는 정치, 경제, 시사에 관심이 매우 많은 유튜버이고 중요한 점을 콕콕 집어내죠. 국가별로 총 3부작인데 하나로 묶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일단 그는 현재 일본의 밝은 면 너머에 있는 그 뒤의 모습을 소개한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일본의 젊은이들은 지금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젊은 층들을 걱정하지만 어차피 마찬가지의 처지라고 말을 해요. 일본에서 직업을 못 구하고 있는 인구수는 전체 중 총 15%이며 이것은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기본적인 징조라고 전하죠. 더불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은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도 부른다면서 일본 거품 경제가 끝난 90년대 중반부터 10년 후인 2000년대 중반까지 취업 전선에 있던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일본은 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 시스템 역시나 불안정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를 돌려놓기 위해 구조조정 및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이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현재 일본 세대들은 사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뼈를 때립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니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네토 카페 난민과 히키코모리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전해요. 네토 카페 난민이라는 것은 집을 갖지 못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지만 집세를 내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서 샤워실과 음식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샌다고 또 한 번 뼈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많은 부채로 고민이 깊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 출산율 역시나 낮아지고 있고 불행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신의 방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면서 그들은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가족과의 대화도 없으며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 뼈를 때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집을 떠나기를 거부함으로 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수많은 일들도 일본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반 여성들이 노동인구에 진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위치와 권리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다시 한번 뼈를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가까운 이웃인 한국에 대해 지적을 할 시간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이들을 속히 챙겨야 하며 이 세대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게 일본 측에서는 다른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미래는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밝은 면 말고 그 반대의 면을 이 유튜버는 알아봤어요.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반대로 그 위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중이나 중국의 경제 모델은 서구의 자유시장 모델과는 달리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 중국은 효율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부패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수없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그는 전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등 한국 및 여러 국가들과 이런 문제로 마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중국의 경제는 과도한 투자와 채무로 인해 현재 매우 조심해야 할 시기이며 중국은 GDP 대비 총 부채가 300%에 달하는 수준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내거나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하루속히 중국은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영상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정부와 권력층들이 크게 반대할 것이라고 그는 예측을 하죠. 더불어 중국은 한국과 문화 공정과 관련해 많은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 정말 중국의 문화인가라고 오해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중국의 좋은 이미지가 깎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는 반대로 혹여나 그 문화가 정말 중국의 문화였다 치더라도 중국은 효율과 혁신이 부족해서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이 역발전을 시켜 전 세계에 알리는 상황이 된 것이므로 어떤 경우의 수든 중국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다라면서 그러나 대부분 이런 소식들의 결과는 항상 한국의 문화가 맞다는 결론들이 나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밝은 면 말고 그 반대의 면을 알아보자며 영상을 게재하는데 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경제 성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으나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점점 커지고 있는 부의 불평등이고 소수들은 경제 성장으로 이익을 받겠으나 현재 노동자들은 직장 불안정성과 권리보호 부족으로 고민이 많고 저소득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하죠. 오랜 시간 일을 하나 가족을 겨우 챙길 정도의 급여도 많으며 일자리를 잃을까 항상 걱정하며 살고 있다면서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라고 밝힙니다.
강한 농업기술 그리고 토양침식,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등이 있고 해양오염은 일본에게 물어보고 한국은 생산보다 더 많은 자원들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고갈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하루속히 생태 친화적인 바이오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전하죠. 또한 한국 경제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문제인데 한국은 노동 법규가 부족한 편이므로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자 보호 법률 개정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소비자 자동차 급발진 보호 법률 개정도 한번 물어보고 경제 성장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고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끊임없이 대처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개인 및 사회 경쟁 구도가 높은 편이므로 여유를 가져야 하며 이런 여유가 없어서 역시나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결혼 및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고 영상을 통해 전합니다. 한중일의 밝은 면 뒤에 있는 어두운 면이라며 세 국가를 비교하는 내용을 알아봤는데 저도 감명 깊게 봐서 나도 중일에 관해 작성하겠다며 글을 썼고 됐고 그냥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380페이지 나오더만 부당.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항상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틀린 말이 없어 틀린 말이. 또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사람은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구독 좋아요는 해야 된다. 항상 양심 있게 인정 있게 살아라. 틀린 말이 없어 틀린 말이. 계란 말이 말고 틀린 말이 없다고 틀린 말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